들으면서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지금 들리냐면 네. 축구협회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는데 음흠. 진짜 주인은 없구나. 아, 이런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냥 조직이 느슨하게 돼가지고 그냥 곳곳에서 막 돈도 세고 문제가 벌어져도 책임도 안 지고 이런 네.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이 없는 회사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근데 얘네들이 무슨 깡다구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요? 축구 경제학 관련해서 저희가 좀 큰 거 하나 좀 들고 왔습니다. 아,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말이죠. 재무제표에 따른 감사 보고서가 네. 첫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거 첫 공개 맞습니까? 일단 축구협회 출신님? 그 전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어서 아는데 그 항목이 없었어요. 재무제표를 올린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요거 처음으로 공개됐으니까요. 야, 요거는 네. 굉장히 큰 떡밥이다. 아, 이 떡밥을 제대로 된 낚시꾼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 이게 사실 축구협회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냥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단 법인이죠. 법인. 네. 그리고 약간의 뭐 공공적 개념이 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또 적합한 인물인 게 왜 그러냐면 경제는 뭐 아까 좀 1티어인데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에서 시의원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제가 의원을 3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사선 하시죠, 그처럼? 예, 아무튼 정당에서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금 이제 조금 당이 작았으니까 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활동이나 중앙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일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체부가 이번에 했던 행정감사라든지 그렇죠. 약간 축구협회 같은 이런 공적 기관들이 정부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예산을 주고받고 하는지를 사실은 한 10년 넘게 다뤄왔었던 사람이라서요. 조금 이런 협회를 들여다보는데 남들보다는 조금 제가 친숙하죠. 예. 아,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뭐 여기서 저희가 무슨 영수증 처리를 못했네, 잘했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건 나와 있지도 않고 거기. 그런 짜증부리한 거 건드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크게 축구협회가 돈을 잘 쓰나? 맞습니다. 어떻게 쓰나? 네. 또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진짜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의 그 아웃라인을 우리 박무성 의원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그럼 진짜 협회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재무제표나 돈이나 예산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돈이 행정이다. 그럼요. 행정이 돈이다.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 이 기관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큼 사실 그 조직이나 회사의 정확합니다. 본질을 꿰뚫는 것도 없거든요. 아, 그럼요. 아무리 뭐 말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돈을 안 쓴다?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이랄까 협회 살림살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협회의 예산의 이 총 볼륨을 한번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아웃라인부터 이제 잡아놓고 시작해 볼게요. 올해 협회 예산은 그냥 짜투리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대충 2천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천억. 2천억. 네. 예. 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유관 협회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기업이 매출 2천억이래 그러면 그냥 뭐 중견기업이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협회라는 게 뭐 수익사업 많이 하는 데도 아니고 직원이 대충 몇 명이죠? 한 100명 정도. 뭐 그 정도 사람들 일하는 데인데 2천억이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볼륨일지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예. 다른 스포츠 단체 그렇습니다. 예. 그거 다른 유관기관에 비하면 크고 일반 사기업이나 사법인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고 오케이. 요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2천억 중에서 대충 1,100억 정도가 일반 예산이에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하고 할 때 쓰는 보통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1,1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 주고 운영비 쓰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900억은 따로 빠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 회계로 빼놨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경기장 지을 예산. 지금 천안에 정확한 이름이 뭐죠? 축구 무슨 종합센터입니까? 축구종합센터. 예. 그걸 짓는 예산을 따로 이제 900억 정도를 빼놨어요. 그럼 이 두 예산은 서로 섞이나 안 섞이나 보면 안 섞여요. 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참에 예산도 좀 배워놓으면 좋으니까 말씀드리면 늘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쓰는 돈은 가계부 뭐 식비, 영화비, 애들 교육비 이런 거 이렇게 남겨놓는데 다른 돈하고 좀 섞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돈을 아예 따로 뺍니다. 예를 들어서 요 돈은 딸내미 시집 미천이야. 요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 대학 가야 될
큰 장남 대학교 등록금으로 따로 모으는 거야. 이거는 성뜬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설명을 참 잘하셔. 예. 이렇게 따로 뺀 거를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아, 여기에다 돈 넣는 거는 요 회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축구장 안 지었으면 1,100억대 예산의 평시 살림이야?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어. 1,100억짜리 볼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들어오는 돈도 1,100억, 나가는 돈도 1,100억. 이게 똔똔이 딱 맞습니다. 아. 들어오는 돈은 세입, 나가는 돈은 세출. 세출. 똔똔이 딱 맞죠. 그럼 이제 세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쏙쏙 들어와. 어디서 돈이 큰 구찌로 들어오나 봤더니 구찌 얼마나 많습니까? 오 유튜브인데 제가 이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냥 1,100억이지만 그냥 빠이 분류해서 네, 대충 너무 고급집니다. 네. 800억 언저리는 원래 이제 광고 수입, 파트너 수입, 뭐 중개권료, 티켓료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고요. 나머지 한 200억, 300억은 보조금입니다. 어디서 받는? 정부가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 토토 복권. 요거에서 또 들어옵니다. 결국 그것도 어쨌든 크게 보면 정부에서 들어온다고 그렇죠. 봐야죠. 문체부나 이렇게. 예, 그래서 전체 들어오는 예산의 한 80%는 뭐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활동을 들어오는 통해서 받는 거고 거고. 보조금이 한 30% 정도, 25%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나가는 돈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볼륨이에요. 네네네. 대충 이제 큰 살림에 파악이 되시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들어오는 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예산 1,100억 중에서 한 8,900억 선 일반으로적으로 들어오는 돈 중에서 후원사 수익이 뭐냐면 나이키라든지 또 이제 협회 메인 스폰서 뭐 현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각종 스폰서 이게 이제 후원사 수입이죠. 본사. 대충 한 800억 언저리 중에서 요게 한 반 토막 조금 안 됩니다. 버는 거에 일반적으로 버는 거에 한 반 정도가 예, 번다. 한 300, 한 70억에서 40억, 뭐 대충 뭐 그 정도 된다. 이렇게 통밥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권 수익이 130억 정도 됐어요, 작년에는. 130억. 예. 그 다음에 크죠. 그다음에 경기장 입장 수익료. 입장 수익료. 요게 작년에는 한 180억 정도 됐어요. 와, 입장 수입이 예. 180억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기금 같은 데서 한 좀 나오고, 한 200억 나오고, 정부나 체육회 지원금이 한 100억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입장 수입이 180억이라고 하는 거는 적지 않네. 네. 그 다음에 쓰는 돈. 쓰는 돈은 이제 대회를 운영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람 써야 되고 표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대회 운영비가 대충 한 400억 원저리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각종 국가대표 리그, K리그, 뭐 FA컵, 아마추어 리그 다 합쳐가지고 대회 운영비. 협회가 상당히 많은 경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대표팀이나 우리 유소년들 훈련비 한 120,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120억.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선수, 클럽 지원 같은 각종 지원금으로 한 150억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가 자기네들 살림을 하는 데 쓰는 일반 행정 운영비. 여기 한 180억 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요렇게 이제 항목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정도만 일단 파악해 놓으시고 그럼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 중요하죠. 봐야죠. 네, 요게 중요하죠. 비판할 점. 좀 챙겨볼 만한 점이 뭐냐. 제가 볼 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언급할 포인트를 굳이 찾아보자면 2월 예산이 많아요. 2월? 안 쓰고 넘긴다는 거죠. 어허. 안 쓰고 넘겨요. 안 쓰고 넘기는 예산을 봤더니요. 2022년에는 138억을 넘겨요. 2023년에는 192억을 넘깁니다. 엄청 크지 않아요? 경기장 예산 빼고 뭐 일반 예산이라고 해봐야 뭐 1,000억 남짓 쓴다면서 뭐 뻑하면 100억씩을 뒤로 넘겨. 그러네. 100억. 라고 할 수 있죠. 전체 볼륨에 비해서는 2월 예산이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 거네. 그래. 예. 한 10%에서 20% 그렇죠. 2월을 하고 예, 있다는 예.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껴 써서 남긴 아껴 거야. 써서 남기고 불필요한 사업 예산도 줄이고 입찰도 좀 싸게 해서 남겨 먹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수익성만을 추구해야 되는 완벽한 사기업이 아닌데 축구 저변 확대라든지 선수 지원이라든지 사실은 마음 먹고 쓰자면 축구를 해서 써야 할 돈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협회니까. 예. 근데 그걸 그대로 남겨가지고 자꾸 이월시켰다라는 것은 어쩌면 적극적 집행, 적극적 행정에 대한 나태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월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이게 어떤 사기업이면 네. 야 긴축 경영해 뭐 해 네. 해가지고 막 아껴서 그걸 옮겨서 우리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여기는
뭔가 협회니까 지원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데인데 예. 돈을 매년 전체 예산에서 10에서 20%를 남긴다고? 200억을 계속 넘긴다고? 네. 그 돈을 어딘가 써야지. 그렇죠. 국민에서 네. 지원도 해야지. 유선축구 문제고 잔디 문제면 요즘 잔디 그렇죠. 난리되는데 잔디. 잔디에다가 넣어야지 돈을. 넣어야지.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지. 네. 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 못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 가지 우리 그 방송장님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 포인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까지 들어가냐면 그럼 애당초 사업 계획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세운 거야? 남겨 먹을 수 있게끔 예산의 성립 단계에서부터의 비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그걸 남겼다면 남길 정도로 그럼 축구 쪽에 빨리빨리 이게 예산이 아닌가 보다. 그럼 남겼다. 뭐 예를 들어서 A 대회에서 돈을 남겼어. 뭔가 상황이 안 좋았어. 그러면 다시 이건 뭐 17사에서 남았으면 예산 탈락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원하려고 잠겨놨는데 남겨놨어. 올림픽을 잠겨놨는데 남겨놨어. 그럼 다른 유소년 예산으로도 돌린다든지 그렇지. 잔디 예산으로 돌린다든지 하면 신속하면서 효율적인 집행 체계가 잘 구축이 안 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의 굳이 말하자면 비판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꼭 무슨 뭐 협회가 미워서 뭐라고 네. 한다기보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럼요. 협회를 행정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네 맞네. 지금 네. 문제가 있는 데에 딱 찾아서 거기다 딱 돈을 집행해 주고 네.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매년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매년 남기는 2월 안에 이 비율도 전체 볼륨에 비해서 적정한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왜 자꾸 이렇게 예. 예산을 짜냐. 네네. 오케이. 물론 이제 제가 축구 행정 그 자체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 속살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보더라도 이거는 재무제표상 좀 과하다. 이 월급이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협회 쪽에 우리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나온 지 꽤 됐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혹시 무슨 몰라요. 아니 나는 달러권을 주려고 그런 거야. 혹시.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재무 쪽에 있진 않았으니까 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그냥 짐작을 하다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코로나 때 적자가 좀 심했거든요. 이게 지금 짚어주신 22년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시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그때 좀 흑자를 남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한 2년 3년 되게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잘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협회 자기 조직의 보존과 뭐 이익을 먼저 신경 쓸까 아니면 선수나 이 축구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쓸까 이걸 제가 어떤 포인트로 봤냐면은 협회 행정 운영 지원비는 늘었을까 봤더니 늘었어요. 반면에 선수 지원 예산은 늘었을까 줄었어요. 어? 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일반 관리비, 쉽게 말해 협회 행정 운영비입니다. 2022년에 172억이에요. 2023년에 198억입니다. 2024년에 210억 정도 추정이 돼요. 늘죠? 네. 10억, 20억 정도씩 계속 쭉쭉 늘어요. 협회 자기 살림 늘어가요. 그런데 선수 지원 및 훈련비는 2022년에 140억이에요. 2023년에 127억. 10% 정도 줄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회 행정 지출은 늘리면서 선수나 훈련 지원 관련해서는 긴축을 가하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이건 뭐냐. 실제 협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활동보다는 협회를 운용하는 조직원들이 자기네들 살찌우는데 조금 더 신경 쓰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느낌이 좀 난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우리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긴 한데 뭐냐면 무슨 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진짜 오피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돈의 흐름을 재무제표 예. 감사 보고서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월급 직원들 월급 네.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초계산 이런 데는 좀 물론 그건 해주면 좋아요. 예. 잘 되면 해주면 좋아요. 너는 뭐 직원들 왜 돈 올려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늘고 선수 지원도 같이 늘었으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비교 시점에서 만약에 전체 예산에서 일반 행정 관련한 비용이 30이에요. 선수 지원비가 25야. 그럼 그 다음에 10%씩 올라간다. 그럼 이게 33이 되고 이게 27.5가 돼야 정상인데 그렇죠. 이건 33이 됐는데 이건 다시 20으로 떨어졌다. 그렇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경향성.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왜 그러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축구협회는 왜 존재하지? 네. 이유는 협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선수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순서는 네. 선수들이 축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권익이나 이익이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라는 걸 만들어 볼까? 네. 그랬으면 이 협회의 본연의 역할은 뭐냐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결국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지원은 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제가 또 이제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특정 지출이 좀 많은데 뭐냐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외부 지출이 있어요. 뭐냐? 지급 수수료, 대행 수수료, 각종 용역비가 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액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세부 자료가 다 공개된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2022년에는 보니까 이제 각종 협회 지급 수수료 항목이 약 80억이 되고 2023년에도 한 65억 정도 돼요. 조금 1년 새 감소는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십억 단위예요. 보통 조직이 이 스스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외부 용역을 자기들 직원들의 힘으로 그 맨파워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일하기 싫거나 또 능력이 없거나 하면 최다 용역 줘요. 그리고 최다 수수료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잔디가 문제야.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 어떤 기술 요원이 있어. 그러면 A 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온도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심어야 되고 지금쯤 낮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그냥 쭉쭉쭉 하면 되는데 그 잔디 관리하고 이거 예시입니다. 잔디 관리를 담당한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잔디 관리에 관한 전문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줘. 예를 들어서. 그 용역 수수료에서 잔디 연구 보고서 받는 게 1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뭐예요? 자생 능력 없이 외부 용역 수수료나 각종 은행 수수료나 지원 예산이나 대행비, 피 이런 중간 단계로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방만한 경영이에요? 아니면 무책임이에요? 무능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외부 대행, 외부 수수료, 외부 용역 등에 대해서 사실은 경각심이 적은 거 없는 거죠. 저는. 야 그거 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좀 안 돼? 라든지 꼭 우리가 쟤네들 대행업체를 써야 돼? 중간 용역 업체 꼭 껴야 돼? 우리가 한 발 더 뛰고 발품 좀 더 팔아서 직접 그거 아끼면 안 돼? 이런 식의 근성이랄까? 철저함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인다 저는. 예를 들면은 직원들한테 우리 만약에 방송 위원님이 나 이번에 저 프랑스 뭐 출장이다. 그럼 저 비행기표 좀 부탁해. 그러면 직원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막 이렇게 척척 해오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나서 여행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대표님 출장 가니까 표 부탁합니다 이렇게 끊으면 그럼 거기에 스스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좀 쓰자 좀. 그럼 이렇게 우린 다 해. 야, 그렇죠. 야 너는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네가 좀 해라. 그걸 뭐 여행사를 끼고 하냐? 네가 인터넷 들어가서 좀 싼 거 좀 잡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죠. 그 얘기하니까 그건 좋은 회사인데 막 이러면서. 이 부분은 좀 날카로운 지적이긴 하신 게 여기는 저랑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나가는 용역비는 사실은 마케팅 용역비예요. 그래서 마케팅 용역? 예, 후원사를 이제 잡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후원사에서 받는 돈에 대한 돈이 계속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안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비교가 되는 모델은 KBO예요. KBO. KBO는 KBOP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마케팅과 관련한? 네, 그래서 너무 그쪽에서 좋은 모델이죠. 마케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화를 내재화하는 방식인데 협회는 일단 에이전시를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에이전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나가긴 하죠. 대신에 직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좀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외부 피를 주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자회사로 만들어서 이익을 외부로 빼지 않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 둔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까 뭐죠? 나이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폰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A매치 전 국민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어쩌면 단일 경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경기잖아요. 모든 종목 합쳐서. 축구 대표팀의 A매치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스폰서가 붙는다? 모든 스포츠 용품사가 아마 제일 그래도 그럼요. 시장성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회가 이 스폰서를 붙이는 거에 대해 있어서 추가적인 마케팅이나 어떤 뭐 그런 외부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초갑이에요. 야 우리한테 돈 더 많이 들고 올 애들끼리 붙어봐. 무식한 얘기로 이런 식으로 옵션 걸어가지고 입찰 땡기면은 그냥 바로 결정돼. 최고가 입찰하는 애들한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행을 써요. 실제로 축구협회는 광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스폰서 광고를 뭐 한다든지 이렇게 네. 스폰서들이 갑이잖아요. 네. 근데 물주니까 쩐주니까. 근데 약간 역전되어 있어요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는 뭐냐면 야 니네 축구 쪽에서 뭘 하려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니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돈을 내면서 약간 을처럼 행동하는 게 있어요. 네네.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럼요. 더 쓰냐. 나 같으면 돈 더 아끼고 돈 더 많이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약간 조금 테크니컬한데 천안에 짓고 있는 그 축구 종합센터 관련해서 그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더 아끼거나 땡기려면 땡길 수 있을 텐데 기간도 늘어져 뭐 또 오래 걸려 하면서 사실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공적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그 토목 사업이나 건설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비용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하고 빨리 끝내는 거예요. 땅 사볼까라고 1년 망설이는 사이에 땅값은 올라 있고요. 딱 뜨기 시작해서 완공 늘어질 때까지 거기 공기 늘어지면서 받는 수많은 뭐 지연이자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상승까지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중간에 예상치 못한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좀 아무튼 이것도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 찬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무튼 절차가 생각보다는 조금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걸 2018년에 입찰을 했잖아요. 그때 산정한 공사비가 지금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때는 물가가 지금까지 정확합니다. 최가값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 회장이 현산 출신이니까 그때 공사가 들어갈 때 그게 되게 높은 가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타이밍을 잡다가 그 뒤로 안 떨어졌어요. 공사비의 원가들이. 그래서 지금 천안센터에 가보시면 천안시가 지어야 되는 건 다 지었어요. 협회의 땅은 안 지어져 있거든요.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공사비로 하는 게 맞아라고 판단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왜 기다려 그거를? 그때가 너무 높아서 이게 설마 이때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건설회사 차장님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 거야. 그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이 또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약간 불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부지 선정부터 좀 잘못했던 거죠. 안반도 한 번 나왔어요. 지하에 안반 나오면 그거 패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깨는 거. 예. 그래서 사실 뭐 어쨌거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예, 초과 예산이라든지 공사 지원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참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고 사기업에서는 참 뼈아픈 건데 진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안타깝죠. 이게 일반 만약 CEO가 이런 판단했으면은 네. 뭔가 집에 가야죠. 예, 진짜 집에 가거나 뭐 주주총회에서 진짜 패 맞거나 막 이랬을 텐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팀 운영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 경제 문제긴 한데 약간 이제 이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팀 운영 관련해서도 사실상 많은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정 비용 할 때 뭐 숙소비부터 시작해서 뭐 이동비 뭐 각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대 비용 등들도 이거 도대체 이걸 전문으로 하는 협회인데 이거 좀 어떻게 깔끔하게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누수가 굉장히 많다는 지금 누수가 비판이 많다.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뭐 계속 이어서 정리해 주시겠지만 들으면서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지금 들냐면 네. 회사에 예. 주인공이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음흠. 진짜 주인은 없구나. 참 좋은 말씀이시다.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광내고 빛을 발하고 싶은 누군가는 있는 것 같은데 야, 네. 나 회장이야. 나 하고 있었는데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그렇죠.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냥 조직이 느슨하게 돼가지고 그냥 곳곳에서 막 돈도 세고 문제가 벌어져도 책임도 안 지고 이런 네.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이 없는 회사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좀 느슨하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악착같이 사기업 같으면 그렇죠. 제가 원가 절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딩해서 원래 가격보다 10% 더 이상 더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악착 같은 면들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느슨하게 세고 있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예. 아니 그 협회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할 때요. 이런 그러니까 그 회사 살림 이런 지금 우리가 이게 재무제표나 이런 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총괄해 가지고 끌어간 사람 누구예요? 어떤 파트가 해요? 사람 얘기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름이 바뀌어서요. 예. 그 이름 바꾸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전문은 보면 근데 예를 들면 홍명보 전무가 있을 때가 있고 박경훈 전무 근데 네. 그분들은 물론 축구 전문가긴 하지만 이런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그분들이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구조가 바뀌긴 하는데 원래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전무가 CEO 타이틀이긴 해요. 그래서 결재권의 맨 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지금은 사무총장이 없는 것 같은데 사무총장이 있을 때가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은 실무를 맡고 그리고 밑에 이제
기획팀이나 행정 뭐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그냥 기획팀으로 제일 많이 불리는데 기획팀에서 예산의 집행과 설계를 하는 식이죠. 그럼 거기는 그 전문성과 지속성, 그다음에 권한 이런 게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까? 회사의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약간 축구협회가 좀 이 5년 순환 근무제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5년 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서를 옮겨 다니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이렇게 부서가 옮겨지는 식으로 운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뭔가 좀 알만하면 다른 데 가고. 예, 계속 돌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발령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쪽에서 쭉 키워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크게 이렇게 탁 총대 메고 하는 뭐 회장, CEO 뭐 이렇게 그래서 쭉 지속성으로 갖고 막 이런 아까 했던 표현대로 한번 주인의식을 갖고 막 하고 이런 분은 사실상 회장이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잖아요. 그분이 다 자꾸 하시잖아요. 아, 나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아까 네. 천안 얘기할 때, 네네네. 센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행정사무실 같은 데를 만들어서 문체부가 예.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니네 그러면 이거 규정 위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 정몽규회장이 지난번도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문제냐? 경기장에 저 훈련장에 저 사무실 하나 네. 만드는 거 이게 뭐 그런 행정검사 이런 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거 진짜 문제인 거야?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뭐 다른 얘기 하려고 아직 경제 얘기는 좀 이렇게 돈 얘기는 조금 이따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건 뭐냐면 결국 행정과 돈이 이게 사실은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감사는 뭐 일만 잘해라, 일검사만 해라 이런 거고 회계감사는 회계만 봐라 이게 아니거든요.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지금 문체부가 협회를 하도 문제가 딱 찍어가지고 특정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문제야라고 해서 그 감사 결과를 몇 개를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굳이 잡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천안에다가 축구센터를 짓고 있는데 천안시하고 협회가 지금 같이 돈을 내서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가 3천억이 넘는 3,800까지 올라가고 있는 뭐 크다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럼 협회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협회가 알토란같이 모아는 자기 돈으로 이미 쌓여져 있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해서 문체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보조금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축구센터 관련해서 요러한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조해 줄게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런 국가 보조금 사업은요 딸 때에서부터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픽스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밥값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먹고 돈이 좀 남았다 그래가지고 딴거 쓰는 남는 길에 못 사고. 책 한 권 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지금 77억 정도 요 센터 건립 관련한 보조금을 따로 받았는데 이때 문체부하고 기재부의 승인이 올라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구장이 몇 개 들어가고 요렇게 할 때 올려놨었던 당초의 계획과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축구협회가 여기다가 자기네들 사무공간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 그럼 문체부 입장에서는 축구협회 입장에서 그거 저 경기장 거기에 거기다가 뭐 공간 몇 개 넣고 사무공간 넣는 게 뭐 잘못이야? 축구협회 사무공간 좀 넣겠다는데. 유트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유트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체부는요. 전국에 수많은 가맹단체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단체를. 문체부가 직접 돈을 줘서 농구협회 건물 없어? 건물 사줄게. 배드민턴협회 건물 없어? 건물 사줄게. 어디 이상하다 그런 좀 아주 영세한 업체 저희 건물만 해주세요. 우리 협회 만들었습니다. 그 운동하시니까 건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가맹단체가 이런 요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문체부는 개별 협회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안 해요. 어디든지. 네.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77억을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사무공간을 만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게 그거는 안 돼. 그리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끝났다고 문체부랑 기재부는 알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사무공간용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너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허위 보고하거나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지금 시공하고 있어. 보조금 유용이야.
그러네. 라고 해서 좀 감사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 불법 전용 같은 겁니다. 그러네. 들으는 게 심각한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둘이 테니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테니스 우리가 막 해서 테니스 우리 아마추어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막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해서 그러면 그러면 동네마다 우리가 테니스 시설을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줄게 했는데 돈 받아가지고 우리 둘이서 우리 테니스 치는 사무실 만들었어. 우리 동호회들 모여서 노는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체부는 이거 가만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 지금 최신 뉴스는 뭐냐면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당초 허가받은 대로, 당초 승인받은 대로의 계획대로 거기다 뭐 다른 공간을 다시 원복하겠습니다라고 공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뉘앙스는 아직 비공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야 사무공간 줘. 왜요? 몰라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럼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증빙이 틀리거나 내용이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그리고 감사가 확정되잖아요. 응. 그럼 징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물론 이제 그 잘못했던 거에 경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3년, 5년, 10년 단위로 보조금 신청이 안 돼요. 진짜? 네. 니네 지난번에 원래 너 소개했기 보조금 때문에 너 보조금 유용했지? 넌 아예 신청 자격도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신청이 안 돼요. 징계가 확정되면. 근데 얘네들이 무슨 깡닭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왜 그렇게까지 하지?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원래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복합적으로 커지냐면요. 그럼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의 독립성,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 살 수 있는 애들인가? 저는 그걸 봤어요. 자, 아까는 이제 항목이 문제를 본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니네들 이걸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수익성 측면에서 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협회가 정부나 정부 보조금 아까 그 복권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을 다 합치니까 애누리 띄고 연간 300억이잖아요. 10년이면 한 3,80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정부로부터 받은 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넣고 계산하면은 그나마 똔똔이 나와서 이월금도 생기고 뭐 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계산을 한번 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도 감자 때리고 그래가지고 징계 막 때리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말 안 들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니네 예. 문체부가 뭐 토토 수익금 이건 다 안 주겠어. 예. 그게 매년 300억, 10년이면 3천억인데. 예. 자, 그거 빼면 빼고 계산하니까 연평균 300억 적자예요. 딱 그만큼 적자 그냥 무조건 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월금도 있고 그래서 뭐 적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보조금을 사업 수익에 넣어서 그래요. 이걸 빼고 계산하면은요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가지고 만약에 지금 장난을 치다가 문제가 생겨. 차후에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만약에 주요한 행정적인 클레임이 걸린다. 그럼 니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 거야? 너무 이거는 좀 축구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말할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축구협회는 보통 이렇게 하면 세금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국가로부터 받는 돈 왜냐하면 이 토토가 준조세인데 그걸 자기네들은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거기까지가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돈. 그러니까 텍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토토니까. 자, 일단 물어볼게요. 네. 거기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게 맞고. 저도 맨날 입장문을 썼지만 그렇게 썼거든요.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까놓고 보면 다 세금 같은 돈이에요. 그게 300억이. 사실 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물어보긴 할 건데 이미 이름에 준조세라고 붙어 있잖아. 어렵잖아. 이미 준조세. 세금이라는 뜻이야 이게. 준조세는 뭡니까? 아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은 여러분이 내는 세금 알잖아요. 우리 세금을 내면 정부의 수입으로 잡혀서 정부가 다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너 이거 써, 너 이거 써, 뭐 공사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세금은 아닌데 사실상 세금처럼 우리가 징수한다. 그래서 주은 조세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택기금 같은. 그래서 그거를 그 세금은 아니지만 그거를 수익 사업을 하거나 해당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너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너 전 국민한테 영화세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영화 발전기금 300원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그 수익자들, 그 사람들한테 따로 그 돈을 딱 떼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정부가 원래 세금으로 써야 되는 일을 요 기금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흐름으로 갖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담배 하나 사도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름 넣어도 그 기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직접 네, 우리가 안 맞습니다. 내는 직접세가 아닌 거지. 딱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직원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회장님이 저렇게 강자로 붙어갖고 맨날 말을 안 듣잖아요. 정부랑.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돼요. 아유, 왜냐하면 이 토토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주지 않아요. 계획서 다 내야 되고 끝에 영수증 다 붙여갖고 아까 말씀드렸지 100원 따기까지 딱 떨어져야 돼요. 그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겠지. 근데 그걸 할 때마다 태클을 걸 거예요. 태클을 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니네 회장이 개겼는데 니네 우두머리를 개기는데 그걸 좋게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인데 초중고리그 시작 못했다는 기사가 난 것도 맞아요. 거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초중고 리그를 뭐 그걸 보조금을 받아서 했나 보죠? 국가로부터. 네. 그걸 지금 당장 안 줘. 그랬더니 좀 중단. 근데 중단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단순히 축구를 애들이 못하는 걸 떠나서 진학을 우리는 할 때 그 대회 성적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죠. 그때 그거 보고 이제 배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협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놓고 맞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래서는 안 돼요. 물론 오늘 바로 속보를 봤더니 그래서 반 정도는 일단 문체부가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아이들의 축구하려고 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사이에 놓고 삿바싸움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서 한 7개 정도의 지적사항을 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몽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인사조치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보조금 뭐 이렇게 해라. 또 아까 얘기한 그 축구센터 이거 사업 똑바로 다시 원목시켜라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은 너 보조금 없어. 당연하죠. 감사 지적을 수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세금을 계속 준다.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닙니까? 안 되죠. 말이 그런 안 상황이면 협회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일이 풀릴 텐데 협회가 지금 뭘 했냐면 예를 들어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 그 뭐 문체부에 감사 이거 인정 못 하겠어라고 해서 이제 바로 들이받는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정지해 주시오라고 소송을 냈고 실제로도 근데 이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징계가 되면 출마를 못 하니까 그렇죠. 법원에다 이제 가처분 해 주시오 그랬는데 법원이 일단 인정을 해 줬어요. 근데 문체부가 열받아 가지고 나 재항고한다. 그래가지고 문체부가 다시 이제 항고했죠. 항고에 들어간 상황이라 현재 양측이 팽팽한 상황이고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진짜 축구에 들어가야 될 예산. 아까 얘기한 그 문체부가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 유소년 대회 같은 것들이 멈추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거 공기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센터 완공이 더 늦어지는데 지금 정몽규 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일정으로 잡은 게 바로 여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첫 번째 공식 행사에 나왔었거든요. 그제 여기서 뭐 월드컵도 유치하고 한국 뭐 축구의 뭐 메카가 될 것이며 뭐 내가 이걸 해낸다 약간 이런 쇼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그렇게 쇼를 했는데 정작 문체부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되거나 하면은 그 네 생각이고 나는 돈 안 줘.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아니 근데 그럼 법원의 판단이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의 문체부는 이미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 이거는 뭐 여야 문체위에서도 뭐 의견이 서로 이견이 있지 않은 일이고 네. 그런 상태도 아까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일단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위반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법리니까 그다음에. 네.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1년에 한 300억 정도 네.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일이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자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 그렇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네. 정부와 맞서 싸워도 이기는 시장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극단의 대립? 혹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특히 축구협회가 이렇게까지 왜 들이받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했고 네. 인정할 게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달라 정도만 해도 네. 정리돼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쩌면 뭐 대충 지금 문체부 정도는 뭐 뒤로 마사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장관이야 또는 그 위에 상층부야 뭐 여야를 떠나서 정권이야 뭐 수시로 바뀌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이 늘공들 관료가 사실은 또 공직사회를 지탱하고 있는데 거기랑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니들은 마음대로 감사해라. 나는 뭐 상관없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기기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감사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다른 감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도 지금 얘기 나오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돈 관련된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정규직을 써야 되고 거기에서 합당한 이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용역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하면 적당하게 용역이나 자문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받아가지고 그걸 또 프로젝트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협회가 문제가 뭐냐면 정규직도 아니야. 인건비를 못 줘. 그럼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 자문이나 용역도 아니야. 왜? 자문이나 용역 보고서가 없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자문료가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나갔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비상근 임원들이 44명이거든요. 비상근. 무슨 위원장, 무슨 분과위원장, 뭐 분과 뭐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해서 비상근 임원이 44명인데 이 중에 비상근이면 돈 없는 거예요. 비상근이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는 돈 안 돼. 없죠. 근데 가끔 그 위원회가 회의가 있다 그러면 아. 왔으니까 회의 수당은 줄 수 있죠. 차비. 소위 말하는 맞아. 거마비. 저도 어디 그 위원회 하는 거 있는데 가면은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한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비상근임은 44명 중에서 지금 보니까 약 34명과 별도의 자문 계약을 맺고 적게는 연에 한 뭐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대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그 34명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건 나와 있는 거죠? 예. 어. 사실상 자문위원이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3억 원어치 자문을 했느냐? 자문 보고서, 용역 보고서, 컨설팅 뭐 이런 걸 냈느냐?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이거 뭐야? 결과 보고서도 없이 사실상 방만한 경영이고 인건비 챙기기고 자기 사람 꼽아가지고 돈으로 사단 관리하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급여성 자문료가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경제 얘기랑 섞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협회 운영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용 누수죠. 급여성 자문료. 예.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러한 형태의 조직들이 튼튼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고 치면 늘공들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의 늘공들이 단단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규직은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은 거죠, 회장님. 그래서 이 정규직은 좀 전에보다 헐거워요. 좀 이렇게 다들 나이도 많이 드셨고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되고 있어요, 조직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좀 늙어가고 있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수혈이 된 사람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저는 좀 나이가 있는 편이고. 예, 그래서 이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정규직을 좀 믿고 여기를 단단하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지 않고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과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문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데리고 와서 잠깐 하고 누구 데리고 와서 하고 누구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게 더 빛나 보이거나 유스밸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10년씩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조직이 튼튼해질 수가 없지. 부적절한 자문료도 사실 문제가 얼마나 부적절하냐면 이 사람 전문 분야가 아닌데 왜 자문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그나마 자문 기간이 끝났어. 끝났는데도 자문료가 나간 격도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거는 초보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축구협회 선거를 제가 전문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뭐 한 150표, 180표, 200표 그 안쪽에서 대의원 비슷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선거하는 체육관 선거 아닙니까? 192명이 했습니다. 이번 예. 정확하게. 그 중에 저는 잘 몰라요.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이런 어떤 식의 금전 내지는 자문 내지는 용역 내지 이런 것들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지 또는 받은 사람 중에서 혹여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없을지 저는 그냥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세상에 뭐 공짜는 없으니까. 얘기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협회에 일을 하는 그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고 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나는 핵심인 것 같아. 실제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동접이 한 6,000명, 7,000명 정도 사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학생들 10대, 20대예요. 축구 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막 대학에 가서도 하고 유학도 가서 막 축구 마케팅, 축구 행정 막 배워와.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축구협회 딱 들어갑니다. 좀 이따 다 나와요. 아, 많이 나옵니다. 예. 내가 꿈꿨던 게 아니야. 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뭐 고인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이 너무 올드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렇다고 뭐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 직원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 써야 될 돈을 자문료라는 이름으로 사실 네. 44명을 자문료로 썼다는 얘기는 제가 34명. 아, 예. 34명. 예. 44명. 44명 중에서 34명이나 자문료를 아, 정도 받았더라고요. 오케이. 임원 이상은 중에서. 44시고 33명 정도에게 자문료를 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줬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관리잖아요. 그렇죠. 관리한 거잖아.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자기 관리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적자는 뭐 1억이 넘고 막 이런 돈을 막 줬어. 근데 정작 피 빠지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네. 주말에 경기 있을 때는 집에도 못 가는 이런 네. 직원들에게는 또 그 돈이 돌아가질 않아. 그렇죠. 이거 진짜 저는 이 문제라고 봐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보고 예산서 보고 또 감사서 보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총괄적으로 느낀 것은요. 느슨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빛나고 싶은 주인공 욕심은 있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걸 좀 약간 경제적으로 바꿔보면요. 자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생력. 지금 당장 보조금 끊기거나 하면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 스포츠 A매치를 총괄하고 있는 사실상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를 담당하는 이 협회가 혼자 살아나갈 수 없을 정도의 자생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 심각하다.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럼 스포츠가 다 그런 거지 뭐 프로리그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다른 나라 협회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예 보조금이 없는 협회들도요. 지금 뭐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브라질, 미국, 뭐 하다못해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이런 데도 보면은요. 최근에 한 10년간 그 자기네들 수익 사업이 2배, 3배, 4배 커왔습니다. 아, 진짜?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5배 컸거든요. 몇 년 사이에요? 최근 10년이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 1.5배밖에 안 됐어? 예. 그럼 보통 700억이 네, 네, 1,200억이 됐을 거예요. 그게 원래 정 회장님 처음 했을 때 공약이 뭐 네. 3천억 아니었나? 뭐 그랬는데 마치 뭐 주가 3,000포인트 돌파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없으면 우리 당장 죽는다. 이런 어떤 절박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평소에 저희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서도 야 이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를 가지고 왜 마케팅을 이렇게 못해? 정말 능력 있는 회장만 들어왔어도 나 같아도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축구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업과 비즈니스 할 게 천진데 그런 거 제대로 하나를 못해. 수익 사업도 못해. 공적 영역도 못해. 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로 질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른 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이 정도의 나태한 느낌으로는 발전의 동력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이 숫자에서도 좀 나타나더라. 예, 예. 한 매기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게 돈과 관련해서 축구협회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곳간의 돈을 불필요한 곳으로 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 곳간을 훨씬 더 채울 수 있는데 그 곳간을 채워야 하는 그걸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나 네. 마음이 많이 부족하구나. 저는 뭐 협회장이 이게 상징으로서 주 5.19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협회장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꼭 협회 매번 올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네네네. 봐요. 근데 누군가는 책임감 있게 그렇죠. 정말 여기 이거 판을 키워볼까? 신경을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그 월급 얘기하잖아요. 나 월급도 안 받는데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그게 참 올드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처럼 이런 분들 모셔서 연봉 10억 주면 안 되나요? 50억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대신 50억 드리고 그 대신 저 500억 500억 만들어 와. 그럴게 요즘. 그럼요. 뭐야? 뭐 왜? 우리는 안 돼. 벤투 감독이 예전에 했던 말도 좀 기억나는데 벤투 감독이 그랬잖아요. 협회는 축구의 어떤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막 하려는 느낌보다는 옆에 있어 보니까 그냥 자기네 돈 버는 거밖에 관심이 없다. 근데 그 자기 돈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파티하는 데는 돈을 네. 쓰는데 정작 중요한 선수들의 뭔가 해야 되는 돈 쓰는 데는 좀 주저한다든지. 네. 아까 2월 같은 것도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런 거에 돈이 있었으면 진짜 잔디에 대한 뭐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그럼요. 누군가를 강제하기도 하고 설득도 좀 하고 네. 움직일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래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30년 전에 월드컵 나가는데 야 7일 쉬게 해줄까 2일 쉬게 해줄까 이런 것도 결정 못하는 바보 같은 협회에서 저는 오늘날 예? 이 잔디가 이상해가지고 경기를 못하는 이런 축구 현실 이게 뭐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잔디는 뭐 협회가 다 알아서 깔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 잔디가 무슨 문제지? 라고 그렇죠. 해서 좀 전담팀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게 만약에 뭐 국회를 움직이게 되면 국회를 움직이고 네. 정부를 움직이게 되면 정부를 움직이고 지자체를 움직이면 정부를 하고 협업해야 되면 협업하고 이런 게 좀 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네. 맛이. 제가 이번에 그 영국 갔다 와서 바로 귀국한 건데 네. 그 해버지 박지성 선수를 그 연대상에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점심 먹으면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도 잔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 이거 한국 잔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저희처럼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달수 아니면 뭐 이런 지금은 어떤 보직이 없는 뭐 해버지 이런 사람들도 잔디 얘기를 막 하는데 좀 더 책임감 있는 이런 협회는 좀 더 그걸 더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도 근데 정말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 마지막으로 뭐 협회 입장에서 그래도 나 요거 좀 억울하다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다 기억이 안 나고 예. 이제 좀 떠나온 지도 좀 됐는데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럼. 근데 잘 사실 됐으면 이제 뭐 좋겠어요. 문제도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열정으로 일하는 축구인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뭐 묵묵히 또 일하는 뭐 성실한 직원들도 있겠죠. 그럼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버티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뭐 봐야 되겠죠. 예.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저도 좀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정상적인 출근을 해가지고 좀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